안녕하세요.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멈추나 싶었던 우리 증시 하락세가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아래로 내려가는 청룡열차는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냉정을 찾으면서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그리고 포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시타파 출발해보죠. 네, 어제도 그랬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크게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제도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신청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또 이 부분 진단을 해드렸는데 아마도 오늘 이 제약바이오 화장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열려 있는데요,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또 즉석에서 또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가능합니다. 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이 2128-3388번 포트 접수 같은 경우는 방송 전후에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게시판에는 이 종목 진단 신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소연도 좋고요. 자랑도 좋고요. 이런 얘기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증권 어플이죠. 증권 통해서도 야자자 게시판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울해지면서 게시판도 상당히 좀 조용했는데 오늘도 많이 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성 문덕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이고 어떡해요. 아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오늘 장이 이렇게 되면서 한 달 동안에 수익 났던 부분이 제로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제약바이오 랠리 시작할 때쯤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랠리의 후발주자로 좀 따라붙은 종목들은 한 하루 이틀 20%씩 뚝뚝 떨어지니까 게다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다 보니 또 수익을 반납하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장에서도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결해 드릴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 잠시 후에 또 스튜디오에 모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유형님이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릴 거고요. 또 전화 종목 상담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그리고 객장에서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장세 속에서의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좀 대세가 바뀌는 걸까요? 사실 올해 들어서 초반에는 화장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더니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랬는데 이런 두 개의 쌍두마차가 휘청거리니까 그 다음으로 매기가 쏠릴 부분은 어디가 될지 아마 관심들 많으실 겁니다. 가장 좀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는 쪽이 개인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조금씩 움직이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NC소프트나 웹젠 이쪽으로 좀 탄력이 붙더라고요. 파티게임주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가볍게 잘 올라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개인주,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고요. 게시판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오늘 책 선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글, 재미난 글 그리고 또 유익한 글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주식 서적, 장기 투자하는 비법이 담긴 책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종목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가 좀 계속해서 전화 주고 계신데 7359번님께서 한국콜마 신청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매수가가 12만 원이고요. 비중 40%로 담고 계신데 한국콜마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9만 원 정도 와 있어요. 오늘도 지금 화장품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무겁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입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게다가 또 오늘 크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좀 타이밍이 지나서 꾸준히 좀 들고 가봐야 할 때인가요? 네, 지금 한국콜바를 비롯한 화장품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죠. 바이오 제약주들과 한국 화장품 관련주가 그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어 왔는데 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화학주, 그다음에 제약주죠. 바이오주가 모두가 이제 꺾이는 형태입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만, 그러나 단기적인 시세는 분명히 꺾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여기서 뭐 잠깐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로 복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너무 꼭지에 잡으셨고 또 단기간에 일단 21평선까지 깨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의 어떤 기간 조정이라든가 하락 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상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 자체가 거의 저점,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빠져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 추격 매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 후반이라든가 내일 정도까지 소폭의 반등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현금을 좀 충분하게 확보하신 다음에 전반적인 장세가 충분하게 진정이 됐을 때 좀 안전한 종목에서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오늘장에서 진단 신청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385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일장에서 지금 385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GST입니다. GST. 현재는 시장 대비로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 7,000원 초반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래요. 무난하게 수익권에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6월 말부터 약간은 좀 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상당히 좀 저렴해서 그래서 수익 구간에 아직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한규수 전문가님? 네, GST를 선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때 이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죽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한 700선을 저쪽으로 저는 이제 중간 바닥을 찍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중간 바닥을 찍고 하락세가 멈춘 상태에서 장세를 이끌어갈 종목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일단 바이오 제약주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를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2분기 업황이 다소 부진하면서 떨어졌던 바이오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하반기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GST 같은 것들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6,500원 정도 선에서는 하락세가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전반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종목의 반등도 어느 정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은 일단 10% 비중이니까 부담 없이 일단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대체로 6,500원 선 저점으로 해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보시기로 합니다. 다른 반도체 장비주는 대체로 오늘 같은 경우는 키스텍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키스텍이라든가 테스라든가 또는 다른 반도체 장비 관련주 보면서 근데 반도체 장비 관련주 반등세가 나올 때 GST도 주가가 다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500원 선 저쪽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든가 전반적인 장세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는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GST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 잠깐 좀 들여다볼까요? 코스닥이 현재 720선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1.7% 정도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가 717포인트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로 가보시면은 코스피도 25포인트나 빠지네요. 현재는 2014포인트 구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앞서서 종목 두 종목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하고요. 또 시장에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이야기,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종목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좀 바쁩니다. 혹은 문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 급락해서 다들 뭐 어떻게 할까요? 막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뭐라고 좀 조언해 주시나요? 예, 안타깝죠. 조금 전에 제가 30분 전에도 네. 어제 이제 요즘 오늘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급락하고 있는 한미 사이언스 보유하고 계신 분이 네. 당장 그런 어떤 악영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상하한가포 확대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한 2억 2천을 투자하셨는데 오늘 그 다 한 매도 종목에요? 매도 네. 처리했는데 6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아이고. 신용을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또 반등 나올 때 좀 정리를 하라고 했었는데 또 네. 주가가 빠지니까 겁나니까 낮은 가격에 매도가 하면서 손실이 좀 확대가 좀 되는 것 아이고. 같은데 네. 예, 한번 그런 것들 뭐 가끔가다 워낙 급하니까 본래 이제 제 운영력이기 때문에 전화하진 않는데 급하다 보면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전화 오신 분들 계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반의 반토막이 난 예. 거잖아요. 예, 금액이.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한미사이언스를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인가 봐요. 보면은 예. 제약바이오나 화장품주들 거의 이 랠리의 끝 무렵에 타신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번 급락의 가장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좀 아쉽지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들고 계신 이유는 단기에 급락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거야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맞나요? 일단은 이런 때는 일단은 어디가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이럴 네. 때일수록 반등 나올 때 분할 매도 비중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적정한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20%에서 30%를 크게 초과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비중을 예컨대 40%, 50% 크게 또 특이라가 신용까지 매매하신 분들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한꺼번에 매도하려고 한다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또 큰 폭의 손실이 나고 또 변동성이 크니까 또 급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 통해서 이제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 급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 좀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도 워낙 제가 3월달에 투자 자문사에서 업종에 제가 제약업종하고 화학업종을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제약업종에다 펀드멘탈을 모든 업종들 다 점검해봤기 때문에 그때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3월달 대비해서 현재 7월달 대비해서 제약업종들이 그만큼 올라올 만큼 실적의 또 변화가 즉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냐 그걸 봤더니 전혀 상향 조정된 종목은 한미약품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오히려 실적이 대웅 제약이라든가 최근 급등된 종목들은 오히려 3월달 대비해서 실적이 하향 조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PER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30배가 넘어갔더라고요. 과거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유한양행이 PER이 30배가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제약업종이 평균적으로 30배에서 50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글로벌 시장의 제약업종의 어떤 1위 회사인 그 미국에 있는 화이자라든가 머크사라든가 그들 기업들이 보니까 어제 날짜로 기르니까 PER이 1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제약사들이 30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부분 자체는 지나치게 단기간에 과매수된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의 또 후유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매보다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종목들 네. 보니까 이따가 우리 포트에 오신 분들 다 그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보게 되면 단기간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토론 주제가 게임이잖아요. 게임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데 미래의 중년 고난님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굉장히 좀 짧게 히트를 치잖아요. 하지만 PC 게임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주가
이 차기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좀 섣불리 한 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확신을 갖기가 힘든 시장 분위기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운영님, 오늘 그래도 좀 다른 종목군 대비로는 게임주들 좀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믿어봐도 될까요?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바이오 제약주,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른바 성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게임주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단은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급락을 게임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또 메꾸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 게임주들이 차기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타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한 국면에서 어떤 순환매 상세에서 틈새 장세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일단 수급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제품 자체는 일단은 나름대로 최근에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성장성, 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성장성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 종목들은 그렇게 향후에 또 성장성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성장성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많이 와 있고, 특히 최근에 모바일 시장이 핫 이슈지 않습니까?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시장 자체가 최근에 경쟁이 상당히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는 쪽입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게임사들의 개발 능력이 좀 우수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면서 기반을 잡으면서 흥행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게임 개발 업체들이 따라오면서 중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면서 런칭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개발사들이 유명한 업체들도 한다 하더라도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런칭을 해가지고 히트를 치기가, 순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도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게임 업체들 그렇게 본다면 주도주 부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어떤 빈자리 찾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게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현재 기간하고 보니까 수급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 같아요.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종목적으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쪽에 하반기 때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 자체가 단순한 모멘텀보다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도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게임주 얘기해 봤는데 대세는 못 된다는데 저희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운영님 의견도 그렇고요. 게시판에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노노님도 이 게임주가 대세가 되기에는 약간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의견 주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보니까 지수 밀리면서 게임주들도 한 절반 오르고 절반 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바로 포트 저희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담고 계세요? 네, 일양약품 30%, 네, 에시텍 파마 20%, 네, 아모레 퍼시픽 30%, 네. 바이오메이드 20%고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지금 그러면은 가격도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예.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44만 5천 원, 바이로메드 18만 5천 원, 일양약품 9만 4,200원, 에스텍파마 3만 5,972원 맞으시고요. 예, 예. 주식 시작하신 지 6개월 딱 되셨다고 하시면 그때 정말 잘 가던 종목들, 화장품, 제약, 바이오 정말 딱 전형적인 그 종목들만 담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봐도 손실이 좀 크세요. 그렇죠? 너무 커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냈다가 좀 어느 정도 반납을 오늘장 어제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네, 좀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세요?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좀 손절을 하더라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6개월밖에 안 되고 하도 트레일 보면서 좋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은 그냥 하얀 벽밖에 안 보여요. 아유, 그러면은 이 종목들 수익 내셨을 때는 왜 안 파셨어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수익이 한 번도 안 났었고요. 네. 에시텔 파마하고 바이오메드만 났는데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가 이렇게 되고, 일양약품도
막 떨어질 때 사가지고 이렇게 물렸어요. 아유, 게다가 지금 주식 비중 100%로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포트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앞이 깜깜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신청받은 포트폴리오도 좀 비슷했거든요. 예. 네, 저희가 가격 전략하고요.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대응책 세워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화장품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포트인데요. 지금 모든 종목 손실 구간으로 돌아섰고 어떻게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종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운효영님, 우선은 좀 한 주 평부터 해주시죠. 예, 네, 좀 마음이 아프죠, 해서요. 예. 일단은 한 줄 평은 뭐 좋게 드릴 수가 없죠. 일단은 좀 가는 종목 쪽에 많이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배탈이 나는 그런 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식으로 배탈이 날 수 있는 그런 밥상이다.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많이 먹기도 했고 또 급하게 먹으려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네.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식탁에 좀 놔주세요. 예, 일단은 뭐 그래도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 꼽으란다 한다면 이 중에서 아모레 퍼시픽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일단은 자장면은 그래도 중국집에 하면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밥으로 따질 수 있는 거니까 아모레 퍼시픽을 자장면에 일단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리지 않고 네. 꾸준히 좀 가져간다면은 네. 일정 부분의 포만감과 함께 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 보니까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현재 2% 정도 밀려나는데요. 어제 증권사 레포트가 좀 트리거가 됐다라는 예.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보니까. 맞아요. 저는 딱 포털 보면서 상당히 30대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딱 3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분 그것도. 근데 나이가 좀 드셨네요. 근데 주식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에 처음 접근하신 분들한테 처음에 접근하신 그 시점에서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은 가급적 피해라. 우리 시장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주식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가니까 그들 종목 쪽에만 집중적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대부분 종목들 표트 자체가 좀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고 아마 주식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이런 쪽에 유혹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중에서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은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화장품 시장, 뭐 생활 필수품 쪽이니까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주가 자체도 상당히 우리 시장에 가장 높은 시세에 샀습니다. 44만 원대 가장 높은 시세에 샀고 증권사 매도 목표 가격이 42만 원입니다. 가장 높게 나온 데가 52만 원이거든요. 증권사에서 그것도 12개월 목표 주가라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회사 실적 업황을 본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분명히 국내 내수 시장 쪽에서는 어렵고요. 최근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은 다만 이 회사는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유지가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현재 시장에서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20% 정도 하회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물론 선 반영될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도 주가 빠졌지만 PER 기준에서 42배 되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고 성장성 부각된다 한다도 개인적으로 40배, 50배 넘어간다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 종목이 42만 원대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 라인인 42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42만 원 정도에 올라간다는 매도를 좀 하시고 매도를 하셔서 현금만은 그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또 손절 라인도 함께 주시죠. 예, 손절 라인은 제가 37만 8천 원 정도를 일단 좀 손절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장에서도 좀 약세는 나타나고 어제 10포인트 밀렸는데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거래요. 이 내용 비롯돼서 또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부진한데 아모레퍼시픽 또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또 바이오. 이제 줄줄이 바이오예요. 첫 번째 바이로메드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네. 많이 오른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바이로메드는 또 많이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우선은 식탁에 좀 자리 잡자면 어떤 게 글쎄요. 어울릴까요? 저는 이들 종목들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군만두는 우리가 공짜로 받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급적 팔아야 되는 쪽이라고 저는 함께 좀 일단 좀 이쪽이 좀 뭐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에서요. 일단은 바이로메드는 저도 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사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자체가 뭐 2조 원의 만큼 가치가 있다.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하반기 때 진입을 합니다. 이게 임상 3상에 진입된 것 자체 거의 한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너는 현재 시가총액 회사가 최근에 주가 급등하면서 2조 한 5, 6천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재 주가 2조 원대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서 간 거고요. 아마 이 종목이 그런 또 성장 기대감이 모든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반영됐을 겁니다. 그걸 뭘로 판단하냐면 PBR로 판단하거든요. 주가 순자산 비율로. 즉 이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가 현재 장부상으로서는 670억, 7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조금 전에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2조 한 2, 3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최근에 주가 빠지기 전에 18, 9만 원대 감안한다면 아마 2조 한 6천억 가까이가 되겠죠. 즉 25배, 6배 정도의 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성장성은 나중에 그렇죠. 재료가 좀 반영되겠지만 얼마만큼 반영된가 볼 때는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25배, 6배라는 것 자체는 즉 저는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장사가 잘 되는데 가게가 잘 되는 상태인데 1억 원짜리 권리금이 붙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23억 주고 권리금을 내고 내 가게를 인수하라.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23배라는 자체.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그들 프리미엄 붙은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권리금 못 받죠. 그렇죠. 권리금 고스란히 띵기고 원금 회복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앞서가면 상당히 큰 후유증이 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반등 시 일단 좀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일단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등 매도 목표 가격은 16만 8천 원까지 올지 모르게 16만 8천 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손절 가격도 이 종목은 14만 5천 원 정도 짧게 보고 접근하는 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크게 좀 밀려나면서 가끔 좀 수급을 보면은 급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눈에 띄어요. 이럴 경우에 또 그동안 후반에 들어갔던 개미 투자자들 손실 보고 나오면 또 이렇게 약 올리기 시세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래놓고 가면은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비일비재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수급 보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부터 딱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딱 잡아놓고 한쪽에서 판다든가 그런 또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그 기관이라도 외국인 수급을 많이 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요즘 기관의 영향력이 외국인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보면 최근에 이제 자문사라든가 사모펀드가 많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자금 자체도 97년도에 사모펀드가 97조 원대 사모펀드가 지금 2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즉 대형주 이제 공모펀드 자체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모펀드라든가 특히 저희들처럼 우리 토마토 투자 자문처럼 자문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자금들은 기관 매수로 안 잡힙니다. 요즘 자문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 매수로 개인 매수로 그렇죠. 잡혀요? 개인 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굳이 꼭 기관 매수가 사는 종목들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은 어떤 기관 매수보다는 우리 토마토 투자 자문이라든가 다른 자문사 쪽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기관이 판다고 그래가지고 산다든가 판다고 해서 판다든가 또 산다고 따라 산다든가 그런 매매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요즘에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개인이 요즘엔 또 상당히 좀 많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실력도 넣으셨고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문사 쪽에 자금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예전과 같이 좀 따라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자라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네요. 또 제약입니다. 일양약품도 봐야죠. 이미 군만두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양약품은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일양약품은 뭐 과거부터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한 90년도부터 아마 신약 개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전에는 초기에는 유궤양 치료제가 주였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 어떤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조만간 라이센스 아웃되기 즉 임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한미약품처럼 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회사가 개발한 신약 자체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 표준 치료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좋게 나왔다는 관점에서 그랬던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의약약품 일반 제약품
여기에서는 거의 실적 자체가 정체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거의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 종목 최근에 거의 2조 원대까지 급등했던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됐고 또 신약 개발 부분 자체가 좀 아직도 보니 회사도 이상 단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상당 기간 신약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의 2, 3년 이상이 좀 필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 주가도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강하다는 관점에서 반등 시 이 종목도 비중 축소해서 매도하고 점진적으로 반등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7만 8천 원 정도 반등을 좀 잡아봤는데 7만 8천 보시고 손절 가격을 6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짚어봤고요. 아유,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좀 어질어질합니다. 들고 계신 분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가격까지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텍파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도 이 비보존 최대 주주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신제품 이런 얘기 맞물리면서 단기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렇죠. 이 회사 주가도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아마 2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불과 이틀 만에 지금 거의 아마 반토막 났을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하여튼 보니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제 고점이 장중에 19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0만 원대 초반이니까 이틀 만에 반토막 난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예산은 본래 이제 그 화장품 원료의약품이 주였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변환이 좀 되면서 점에서 회사도 신약 개발 회사로 좀 나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도 최근에 이제 임상 그 신약 개발 신약 제품 자체가 하반기 때 아마 임상 2단계 진입을 할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2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실적으로 가시화된다. 즉 임상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약 개발이 정말 가능하다고는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 기간 국내 업체들이 신약 후보 물질에서부터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실패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특히 임상 이상 3상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상 정도에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앞서간다 한다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원료 시장 그 진출 자체가 어떤 예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은 그래도 주가 자체가 좀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 주가 빠져서 2,700억대입니다. 2,700억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어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원대 초반 정도 지지가 좀 되지 않겠나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당분간 그래서 2만 원과 이 종목은 아마 2만 8천 원 정도에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단 2만 8천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는 어떤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고 제가 손절 가격은 잡아드리지 않는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시가총액상으로 이 한 2,000억대 정도, 2,500억대 정도면 또 PBR 기준에서도 3배, 4배 정도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하락은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2만 원 지지가 된다면 2만 8천 정도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반등을 이용해서 대체로 좀 정리하자라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들 가운데서도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상승전환 시도 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또 몇몇 이 제약 바이오주 관련주들은 좀 급락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부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좀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저도 제약 업종들 다 분석을 해봤었는데 평균적으로 PER이 30배입니다. 조금 전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16배 정도 되던 수준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또 종목들은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게 좀 필요하다. 특히 그 초보자들한테는 안 두는 게 좀 필요하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할 때 3, 4개월 동안 제약 업종을 저희 안 봤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주가 등락이 심하니까 뭐 단타라도 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봐야 되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빠지면서 대형 우량 중에서 싼 종목도 진짜 괜찮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 종목 가지고 현재 시장 자체는 저금리 기종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급적 너무 주가가 좀 떴다는 관점에서 길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겠지만은 가급적 좀 당분간 신규 매수 자체는 접근하지 않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트 4종목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봤고요. 주식 투자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대요. 노하우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포트에 대한 수정 전략하고요. 또 이 노하우 팁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주식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가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들 분명히 성장성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다 한다면 이렇게 후유증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성장성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크게 실패가 나옵니다. 기업의 가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들은 시간 투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손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처음에 접근하신 분들은 특히 이분 같은 경우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성장성과 관련된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포트 비중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비 100%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급락했기 때문에 투매를 하지 마시고 반등 시점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이제 안정성 있는 종목들, 뭐 장기 투자 가능한다더라 아모레퍼스피라든가 관련 종목도 장기 투자 가능했지만 나머지 종목 일학약품이라든가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들은 반등 시점에서 비중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급적 코스피 시장의 중대형 종목 쪽에 실적 호전 종목 중에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점에 좀 막아두시고 그다음에 중성 종목도 선호를 한다면 제가 판단하면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AM올리 장비 종목들이 하반기 때 모멘텀이 괜찮고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해서 몇몇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들 관련 종목 중에 중성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을 좀 편입을 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좀 하면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면서 이 포트를 살펴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였는데요. 일단은 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수업료 냈다라는 생각으로 좀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고 다음번 기회를 노려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다시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나갑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보죠.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반등의 목표치 42만 원인데요. 굉장히 좀 고점에서 잡으셔서 약간은 좀 아쉬운 종목이었죠. 꾸준히 들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이로메드입니다. 역시나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16만 8천 원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일양약품도 같은 의견이죠. 7만 8천 원을 좀 반등의 목표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입니다. 에스텍파마는 2만 8천 원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지나치게 성장주 쪽으로 치중돼 있는데요. 상당히 좀 편중된 포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요. 한 50% 정도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이제는 2분기 실적 호전 종목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나 IT 장비 쪽 그리고 핀테크 쪽 흐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특히나 또 최근 들어서 이런 하락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이렇게 좀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겪는 경험들이잖아요. 차트를 쭉 놓고 보셔도 이 정도 길이의 장대 음봉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이런 제도가 바뀐 이후에 급락을 우리가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소나기는 피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요.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도 살펴볼게요. 지금 올려주신 종목 8681번님께서 보타바이오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1,6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현재 50%인데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보면은 비중을 상당히 좀 크게 실어주시더라고요. 보타바이오 이 종목도 현재 소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으로 가봅니다. 이재우 차장님 대기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보타바이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일단 단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넣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비중도 많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장기간의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실적도 잘 나오진 않고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은 바이오 제약 사업이라든가 건강식품 또 얼마 전에는 화장품 쪽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대감을, 실리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 여전히 실적 자체가 되지 않는 쪽이고, 기관들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최근같이 시장 자체가 어수선할 때는
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횡보를 하다가 사실 제약바이오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또다시 하락, 크게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쪽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하면서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 반등 시에 일단 전량 매도나 혹은 비중이라도 절반 이상 좀 줄이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현재 가격보다 한 1,000원 정도 반등 나오고 9,5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다지 의견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타바이오 정리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GST 앞서서 저희가 종목 진단해드렸는데 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 다 밀려요. 보니까 시장 분위기 그동안에는 좀 비껴가던 종목들까지도 이제는 좀 충격파가 오는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도 왜 이렇게 많이 밀리나요? 7%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진양홀딩스가 좀 낙폭이 덜한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647번님께서요. 4,200원에 사셨고 비중 2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는 4,000원대 초반에 놓여 있습니다. 역시나 6월 말부터 약간씩 좀 밀려나고 있는 추세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재우 차장님 알려주시죠. 네.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 가치가 좀 뛰어난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또 다시 반등 들어왔다고 또 조정 들어오고, 어쨌든 최근에 다시 한 두어 달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서 올해 연초에 기록했던 저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선 종목보다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쪽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 전략하면서 한 5,000원 원까지 목표치 두면서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 이제 올라가도 좀 탄력이 좀 둔합니다.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반등 시 한 4,400원 정도에는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길게 투자할지 조금 아니면 단기로 접근할지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증시만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도 중국 증시 이야기를 미래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좀 잠깐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고퍼 그리고 이런 성장 쪽보다는 안정성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서서히 좀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중국 증시 이 대륙의 스킬, 대륙의 부양책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증시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 흐름 오늘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3.88% 하락, 3,500선 부근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영향도 우리 증시에 좀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게시판 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님께서 지수만 빠지는 것 같다고 어떤 주식이 빠지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체감이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야기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럼요, 시장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로 이어집니다. 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컴퓨터로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모바일로도 이 MTS도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많이 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인터넷 뱅킹, 핸드폰으로 폰뱅킹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금융사기 이런 부분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시고 또 민감하게 뉴스들 체크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7월 둘째 주 수요일은요, 바로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7월 8일, 오늘이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고 또 은행 업무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이 정보 보안 정말 중요하죠. 얼마 전에 또 카드
부분, 이 카드사들 쪽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한 차례 또 홍역을 앓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고 또 이런 부분이 핀테크를 포함해서 점차 발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이 정보 보호하는 그만큼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은 좀 체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서울시민 2명 가운데 1명, 절반 정도는 이 컴퓨터 바이러스나 혹은 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기, 특히나 이런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기를 피해를 본 적이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물론 비밀번호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바꾸고 우리가 다들 아는 일들인데 사실 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요. 여기가요.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치시면은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방송 직전에 이거 하려다가 시간이 약간 모자라서 하다가 말고 좀 나왔는데요. 이 클린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주민등록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바로가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시죠? 바로가기 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사실 우리 정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대부분 잘 알지 못하잖아요.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 들어가도 뭐 하나 컨텐츠 확인만 하려고 해도 로그인하세요, 회원가입하세요 이런 거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도 가물가물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었나 싶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서 아마 많이들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기본적인 본인 인증 그리고 실명 확인 절차만 거치면은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가 쭉 정리가 돼서 나온대요. 그리고 또 선택 버튼만 누르면은 그 탈퇴가 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좀 쓰지 않는 사이트들 이런데 탈퇴를 통해서 또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잘 들어가지 않았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 또 정보 보호하시는데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원활하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시간 나실 때 다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 보호하는 방법 오늘의 꿀팁으로 남겨드립니다. 네. 그럼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약바이오 얘기만 좀 계속하니까 다른 쪽이 약간 좀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정유주 한번 볼까요? S51 짚어보겠습니다. 증권통의 문명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어제 국제유가 7% 급락할 때도 잘 버티나 싶었는데 오히려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6만 1,000원대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이 종목을 6만 1,500원에 비중 30% 남겨주셨는데 오늘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S51,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재우 차장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처음에 이제 협상이 그 마무리된다라 하면 그래서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매물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간에 주가는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1,5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수익 폭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매도기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최근에는 단기적인 어떤 안 좋은 그 뉴스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등은 좀 제한적이고 또 추가 하락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3%대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는 일단 좀 참으시고 반등이 났을 때 65,000원부터 한 68,000원 정도까지 단기 이익 실현하는 자리로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장이 악화된다라면은 6만 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5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동종목은 단기적으로 끝났다라 이제 보기는 어려우니까 6만 원 살짝 장중에 이탈한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반경을 기다리셨다가 6만 원 중후반 정도 매도 목표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O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하락을 좀 기회로 삼으시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가운데서 역시나 좀 바이오 관련주 지금 시즌 올려주셨는데요. 칠봉이님께서 오랜만에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즌 4만 원에 100%요? 지금 공 하나 더 붙이신 거는 아니겠죠? 시즌을 4만 원에 100%를 사셨네요. 오늘장 4% 정도 하락이고요. 42,400원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만 원에 사셨으면은 아직 수익 구간이세요. 보면은 한 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이 시제는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일단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권이긴 하시죠. 좀 욕심이 과하셨네요. 비중을 적절하게 이제 포트에 담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의 변동성에 뭐 어쩔 수 없이 노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100%나 담으셔가지고 급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로 뭐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욕심이 강한 거거든요. 이러한 욕심은 차후에 이제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도 굉장한 또 그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이제 뭐 비중을 거의 풀로 담으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챙겨가면서 가는 게 맞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 시즌의 주가 흐름 또한 지수에 영향을 받겠죠. 중국 증시가 급락입니다. 오늘 뭐 시초가부터 중국 증시가 뭐 8% 개파락으로 이제 출발했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빠졌던 부분들은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신용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 비슷한 어떤 뭐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대 매매 현상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 오늘 뭐 개파락 나온 부분들은 글쎄 뭐 다른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반대 매매 영향이 크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그 앞으로 이제 박스권 등락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통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은 들어오지 않았겠나 뭐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뭐 굉장히 뭐 대규모 상승을 보인 다음에 급격한 하락이 나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엊그저께 보았던 뭐 5만 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4만 원대 후반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는 뭐 그대로 보유 인내하시고 오늘 종가에 뭐 4만 3천 원대 이상으로 좀 올렸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올렸다라면은 빠르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4만 원대 후반 그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싶어서 비중이 100%니까 한 일단은 그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4만 8천 원 정도면은 이익을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제약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시즌이었습니다.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 원래 게시판에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시는데 요즘에 좀 조용하셨거든요. 투자하시느라 바쁘셨군요. 이 시즌 현재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 상당히 좀 잘 버팁니다. 그리고 수익 구간이시니까요. 이 부분 수익 꼭 챙기시면서 포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회원 가입돼 있는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방법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또 실행을 해주셨나 봐요. 장기투자님께서 해보시니까 이 주민번호 도용 확인하려고 하니까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해보면서 약간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거 활용하실 때 본인 인증하고요. 실명 확인 절차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 해주시면은 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함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책 선물 드려야죠. 이 시간에 또 오랜만에 글 남겨주신 뿌잉뿌잉 장세민님께 오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급락과 함께 맞물리면서 가격 잠폭 확대와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바라고 바랬는데 아직까지 좀 지수는 반등 분위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720선을 회복을 했어요. 조금 더 낙폭을 줄이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